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과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전격 합의한 지 며칠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관계에 틈을 벌리고 한국 내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 전쟁 연습을 벌려놓는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합동 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미한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했습니다. 또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한국 내 일각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확대 해석이자 때이른 경솔한 판단이라면서 통신연락선 복원은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킨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사는 북한의 연합훈련 취소 요구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다른 셈법도 깔려 있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미한 갈등과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아무래도 연합훈련은 종래처럼 축소된 형태로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개연성을 높이 보고 있을 수 있죠. 말하자면 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북한이 보고 있다면 차제에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한미 간에는 좀 더 분란이 날 수도 있고 또 남측 내부의 이견도 심화시킬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걸 계산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가 미북, 남북 대화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대화 재개 동력을 만들려던 한국 정부의 입지가 더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여정이 다시 이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한미의 결정이 다시 소위 이제 김여정 하명이라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한국의 운신의 폭, 또 미국의 운신의 폭을 더 좁히는 게 김여정의 담화거든요.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핵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연합훈련 전면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며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 드러난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로 볼 때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한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여정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조차 고려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타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신선 복원이 곧 남북 당국 대화나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훈련이 연기 또는 취소되면 좋고 설사 훈련이 진행되더라도 이후 남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대남 도발의 명분도 쌓을 수 있는 다목적 포석으로 이번 담화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한국 일각에서 대화의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연합훈련 연기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연합훈련이 임박한 현 단계에서 훈련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북한의 폭우와 홍수가 심해지고 작물 재배 여건이 나빠져 식량난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평양과 영변 등 주요 전략 지역의 침수 가능성도 커지면서 정권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지역별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까지 예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우드웰 기후연구소와 전략위기협회가 지난달 28일 공동 발표한 북한의 중첩되는 위기, 안보, 안정과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우드웰 기후연구소 알렉산드라 네이글리 박사는 30일 VOA에 북한은 앞으로 폭염과 가뭄이 심해지고
극단적인 강수 현상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not only are we going to see more heat and more drought, but we're also going to see more extreme precipitation events. And then on top of that, in coastal areas, sea level is expected to rise by about 1 foot by 2050, and that's under the business as usual scenario. And so not only will that impact infrastructure, but also coastal agricultural lands. 보고서는 그러면서 2050년까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피해로 북한 내 약 55만 3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서해안의 쌀과 옥수수 곡창지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e're also seeing a shift of where crops are likely to do well. So along the coast, and that's where the breadbasket is located, we're going to be seeing more likelihood of crop yield failure. There, in the inland region, a lower likelihood of crop failure. The issue is that the inland areas are really mountainous, and so it's not very conducive to, commercial agriculture, large-scale agriculture. But that's something that they'll have to grapple with in the future. 보고서는 이어 앞으로 북한에서 범람 지역의 군사시설과 주거단지, 상업과 교통기반시설, 농업시설이 폭우로 침수될 위험이 더 커진다면서 전략시설인 영변 핵시설,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 곡창지대인 황해북도의 침수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에 인접한 구룡강 지역의 지난해 홍수를 예로 들면서 핵물질 시설이 위태로워져서 방사능과 유해물질이 환경에 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내 소요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고 기반시설이 파괴되며 탈북자가 증가하고 자원이 고갈돼 북한 내 지역별로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전반적인 정권 안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탈북민 증가는 북한과 중국 간 긴장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전략위기협회 캐서린 딜 선임 연구원은 VOA에 기후변화는 많은 안보 문제에서 위기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북한과 같이 식량난과 극단적인 기후, 환경 악화를 겪고 있는 나라는 더욱 그렇다면서 기후변화가 북한의 불안정에 어떤 직접적 영향이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인의 소유 유조선 커리지소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미국 정부의 국고로 귀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미국 법무부는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상에서 벌어지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몰수 소송을 제기한 유조선 커리저스호의 모습입니다. 미국 검찰 요청에 의해 지난해 3월부터 캄보디아 정부에 억류된 상태로 커리저스라는 영문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30일 판결문을 통해 커리저스호의 최종 몰수를 결정하고 미국 마셜국이 이 선박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마셜국은 커리저스호를 미국으로 이동시키거나 현지에서 경매에 붙여 매각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 판결 형식으로 내려졌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29일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미국 정부 공문 웹사이트와 싱가포르, 홍콩 등 소재 회사 12곳에 소송 관련 내용을 공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4월 싱가포르 사업가 거기생을 형사 기소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한 2,700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거기생이 2019년 6월 중국에 등록된 위장회사를 이용해 커리저스호를 약 58만 달러에 사들인 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커리저스호 외에도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의 몰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석탄 불법 운항에 동원된 혐의로 와이즈 어네스토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 선박은 이후 매각돼 고철 처리됐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는 2018년 아들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이후 원비어 씨 부모는 전 세계의 북한 자산을 몰수해 북한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미국 검찰도 앞서 지난 4월 커리저스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불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대북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커리저스호의 압류는 공해상에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침몰시키는 조치며 미국은 민사 몰수와 형사 기소를 통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계속 단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캐나다 의회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의회 도서관은 최근 발표한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추구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가 고도로 군사화돼 있어 적대 행위가 재개될 경우 심각한 사상자와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 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주한 유엔 군사령부에 캐나다군 요원 15명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일부는 비무장지대에 근무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전화회담을 갖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전화 협의를 통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한미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최근 일본과 미국, 한국 3국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의 한국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에 나선 혐의를 받는 한국 내 활동가 3명이 구속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청주지방법원은 2일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한국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역 소규모 인터넷 신문 대표와 대기업 해고 노동자들로 한국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5월 말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경찰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올해 상반기 합동수사한 사건 중 하나로 4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가 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